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의 아들을 해치려 한 두 후궁의 잔인한 암투 선조와 인빈 김씨, 공빈 김씨. 왕의 침소에 깔린 비단 이부자리가 마냥 따뜻하기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드러운 살결이 부딪히는 소리 너머에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처절한 비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선조 임금, 그 까다로운 사내의 마음을 훔쳤던 두 여인이 있었지요.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와 선조가 죽는 날까지 곁을 지킨 인빈 김씨. 두 여인이 나누었던 뜨거운 교태와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동약,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들의 농밀한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역사는 낮이 아니라 이토록 은밀하고도 잔인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깊은 밤 경복궁의 뒤편 후원에는 은밀한 수풀 냄새와 함께 짙은 분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선조 임금은 유독 까다롭고 예민한 성정의 사내였지요. 그런 왕의 날선 신경을 녹여줄 수 있는 이는 오직 공빈 김씨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처소로 향하는 선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가팔랐습니다. 문밖을 지키던 상궁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자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촛불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선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느다란 못이 저고리 너머로 비치는 공빈의 하얀 어깨선이었습니다. 공빈은 왕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고도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울 앞에 앉아 긴 머리를 천천히 빗어내리며 거울 속으로 왕과 시선을 맞추었지요. 전하, 오늘도 국사에 노고가 많으셨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옥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듯 맑으면서도 묘하게 사내의 아랫도리를 묵직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조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왕의 커다란 손이 공빈의 가느다란 목덜미를 휘감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뒤로 젖히며 왕의 가슴팍에 몸을 맡겼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떨리고 방 안에는 긴장감과 욕망이 섞인 농밀한 공기가 차올랐습니다. 선조의 손길은 평소보다 집요했습니다. 그는 공빈의 옷고름을 풀기보다는 그 부드러운 비단 위를 천천히 더듬으며 그녀의 반응을 즐겼습니다. 공빈은 왕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세한 소름이 돋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하, 오늘 밤은 유독 달빛이 뜨겁사옵니다. 그녀의 수줍은 신음이 왕의 귓가를 간지럽히자 선조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끌어안아 이부자리로 뉘었습니다. 겹겹이 입은 속옷이 허물처럼 벗겨져 나가고 달빛조차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밤. 공빈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깨어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곳을 어루만질 때 가장 깊은 한숨을 내뱉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의 교합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하고도 달콤한 전쟁이었습니다. 공빈의 가슴 위에 맺힌 땀방울이 촛불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날 때 선조는 비로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만족감을 느끼며 그녀의 품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에도 공빈의 눈동자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왕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오늘 밤에 이 뜨거운 열기가 언제 식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남편이자 군주인 선조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손톱이 왕의 등 뒤에 자국을 남기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이 밤이 영원히 멈추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 공빈이 두 왕자 임해와 광해를 낳으며 궁중의 안주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왕의 발길이 예전만큼 잦지 않다는 것을 명숙한 공빈이 모를 리 없었지요. 선조는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중에 파릇파릇한 어린 생명 하나가 들어왔으니 그가 바로 훗날 인빈으로 불리게 될 김씨였습니다. 인빈은 공빈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공빈이 성숙하고 우아한 연꽃 같았다면 인빈은 갓 피어난 야생화처럼 생명력이 넘치고 발랄했지요. 선조는 처음 인빈을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거침없는 웃음소리는
국사에 지친 왕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선조는 공빈의 처소를 지날 때마다 묘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발길은 어느덧 인빈의 처소인 적영궁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빈은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가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지요. 그녀는 왕이 올 때마다 화려한 비단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 청초함을 강조했고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의 남성성을 자극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선조는 예고도 없이 인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인빈의 검은고 소리는 왕의 감성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선조를 맞이한 인빈은 짐짓 놀란 척하며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이 비천한 곳까지 어찌 이 빗길에 오셨나이까?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선조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선조는 그녀의 젖은 발치를 보며 왠지 모를 애틋함을 느꼈고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인빈의 처소에서는 공빈의 것과는 또 다른 농밀한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인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손길을 수줍게 밀어내는 듯하면서도 결국은 더 깊이 자신을 품게 만드는 묘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선조는 인빈의 싱그러운 살결에서 나는 풀꽃 향기에 취해 공빈의 진한 분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빈의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흐르는 왕의 손길은 탐욕스러웠고 인빈은 그 탐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왕의 귀에 끊임없이 달콤한 속삭임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빈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소의 커튼 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건너편 처소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일이지요. 공빈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자신의 피부가 인빈의 그 매끄러운 피부와 대비되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것을 뺏으려 드느냐? 감히 내 자식들의 자리를 위협하려 드느냐? 공빈의 고운 손은 찻잔을 으스러뜨릴 듯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궁궐의 밤은 더 이상 사랑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밀어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잔혹한 투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빈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녀가 연달아 왕자들을 낳기 시작하자 선조의 총애는 완전히 그녀에게 기울었습니다. 특히 인빈이 낳은 신성군은 선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 되었지요. 공빈의 아들들인 임해군과 광해군이 이미 장성하여 세자 자리를 넘보고 있었기에 인빈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책이 필요했습니다. 사랑의 경쟁은 이제 자식들의 생사를 건 핏줄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공빈은 불안했습니다. 임해군은 성정이 거칠어 왕의 눈밖에 나기 일쑤였고 영민한 광해군은 선조의 질투를 사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빈의 아들들은 아직 어려 왕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지요. 인빈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침소에서 왕과 몸을 섞은 뒤 왕의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그녀는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신성이가 오늘 아침에 전하를 뵙고 싶다며 울었사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이 전하를 쏙 빼닮아 제 가슴이 아릿하옵니다. 선조는 인빈의 배 위를 쓰다듬으며 허 웃었습니다. 그 녀석 참. 내 조만간 그 아이에게 좋은 스승을 붙여주마.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날 선 칼날들이 움직였습니다. 공빈 측의 상궁들이 인빈 처소의 나인들을 매수하여 약탕기에 무엇을 넣는지 감시했고 인빈 측은 공빈의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미세한 독을 섞어 몸을 약하게 만들려 획책했습니다. 요람 속에서 잠든 어린 왕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들의 품속에는 차가운 단도가 숨겨져 있었지요. 어느 날 밤 공빈은 은밀하게 한 무녀를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 향타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무녀는 기괴한 주문을 외우며 지프로 만든 인형의 바늘을 꽂았습니다. 인형의 가슴에는 인빈의 사주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빈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의 우아했던 얼굴은 증오로 뒤틀려 마녀와 같았습니다. 그년의 숨통을 끊어다오. 내 아들들의 길을 막는 그 사악한 것을 치워다오. 공빈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인빈 또한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공빈의 처소에 자신의 첩자를 심어두었지요. 무녀가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된 인빈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왕이 오기 전 자신의 처소 곳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왕이 보는 앞에서 마치 갑자기 병이라도 난 듯 각혈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선조가 그녀를 부둥켜 앉아 인빈은 가냘픈 목소리로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전하, 누군가 저와 우리 왕자를 저주하고 있사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하옵니다. 선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공빈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두 여인의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던 사랑의 속삭임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저주와 음모로 바뀌었고 궁궐의 화려한 단청 아래로는 시커먼 피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여인들의 화장기 어린 미소 뒤에서 가장 잔인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창호지를 뚫지 못하는 금은밤, 공빈 김씨의 처소 가장 깊숙한 방 안에는 사나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잃지 않던 그녀였으나 이제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그늘과 함께 형형한 살기가 서려 있었지요. 방 안에는 향타는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비릿하고도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공빈의 앞에는 머리를 산발한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궁 밖에서 은밀히 불러들인 용한 무녀였습니다. 무녀의 앞에는 지프로 엉성하게 만든 인형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인형의 가슴팍에는 각각 인빈과 신성군의 사주가 적힌 붉은 비단 조각이 붙어 있었지요. 공빈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린다. 내 아들들의 앞길을 막고 전하의 눈을 가린 저 사악한 년을 당장 갈갈이 찢어 발겨다오. 공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끝은 멈추지 않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녀는 대답 대신 기괴한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신이여, 피의 갈증을 채우소서. 산자의 숨통을 조이고 죽은 자의 원한을 담아. 무녀가 품 안에서 길고 날카로운 음바늘을 꺼내 들자 공빈의 눈동자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무녀는 음바늘을 촛불에 달구었습니다. 파르스름한 불꽃이 바늘 끝에 맺히자 공빈은 홀린 듯 그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그년의 가슴을 찔러라. 전하를 품을 때마다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 공빈의 명령에 무녀는 망설임 없이 인형의 가슴팍에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푹 하고 깊이 뚫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울렸습니다. 공빈은 그 소리에 묘한 쾌감을 느끼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환희와 증오가 뒤섞인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바늘은 신성군의 사주가 적힌 인형의 눈과 팔다리를 향했습니다. 공빈은 무녀의 손을 나가채듯 잡고는 직접 바늘을 꽂았습니다. 어린 놈이 전하의 사랑을 독차지해. 내 놈이 죽어야 내 아들이 산다. 내 놈의 눈을 멀게 하고 발을 묶어 절대로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빈의 가느다란 손톱이 지핀형의 머리를 짓눌렀고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끈적한 피로 가득 찬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비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녀는 미리 준비해온 검은 닭의 피를 인형 위에 뿌리며 마지막 저주를 완성했습니다. 공빈은 그 피비린내를 깊게 들이마시며 마치 자신이 인빈의 심장을 씹어먹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곧 소식이 오겠지? 그년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소식이. 공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아름답다 칭송받던 그 얼굴은 이제 집착과 도끼로 찌든 마녀의 형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여인에게 남은 것은 그 사랑을 앗아간 자를 파멸시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촛불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는 공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와 무녀의 기괴한 주문만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인빈 김씨는 결코 만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빈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피비린내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여성성과 눈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깊은 밤, 선조는 여느 때처럼 인빈의 처소인 적영궁을 찾았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침향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요. 인빈은 얇은 비단 저고리만 걸친 채 침소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그녀의 안색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인빈은 화들짝 놀란 척하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전하 오셨나이까? 소녀, 무서운 꿈을 꾸어 잠을 이루지 못했사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파르르 떨리자 선조의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꿈이기에 이토록 떠는 것이냐? 내가 곁에 있지 않느냐? 선조는 인빈의 젖은 눈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코를 묻었습니다. 인빈에게서 풍겨오는 싱그러운 살 냄새는 선조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빈은 선조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더욱 애처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우리 신성이의 목을 조르고 소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전하, 혹여 누군가 저와 우리 왕자를 미워하여 이런 저주를 내리는 것은 아닐까요? 선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저주라니? 구중궁궐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인빈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짐짓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요즘 공빈 마마의 처소 근처에서 검은 옷을 입은 노파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소녀는 믿지 않사오나 밤마다 제 가슴이 콕콕 쑤시는 것이 예사롭지 않사옵니다. 인빈은 말을 마치고는 선조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전하, 느껴지시나이까? 제 심장이 이토록 불안하게 뛰는 것을. 선조의 손바닥에 인빈의 탄력 있는 살결과 그 안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선조의 숨결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빈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사오나 우리 신성군만은 전하를 쏙 빼닮은 그 아이만은 지켜주시옵소서. 그녀의 눈물 섞인 미소는 선조의 가슴에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합궁은 평소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농밀했습니다. 인빈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선조를 유혹하면서도 절정의 순간에 공빈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왕의 머릿속에 심었습니다. 아, 전하, 공빈 마마가 전하의 사랑을 돌려받고 싶어 이런 일을 꾸미신 걸까요? 무섭사옵니다. 선조는 인빈의 뜨거운 숨결과 그녀의 속삭임 사이에서 이성을 잃고 분노했습니다. 사랑의 행위는 어느새 공빈에 대한 증오의 확인이 되었고 인빈은 왕의 품 안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소에서의 이간질은 그 어떤 칼날보다 예리하게 선조의 마음을 도려내었고 공빈은 그렇게 왕의 마음속에서 괴물로 낙인 찍혀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공빈의 처소는 이제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화려했던 여인 공빈 김씨는 이제 침소에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이은 출산과 산후병, 그리고 인빈과의 암투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은 것이지요. 방 안에는 쓴 약초 냄새가 진동했고 공빈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은 거친 수수께끼처럼 엉켜 있었고 볼은 움푹 패어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전하는 오늘도 적영궁으로 가셨느냐? 공빈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상궁에게 물었습니다. 상궁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공빈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끝에는 피 냄새 섞인 기침이 뒤따랐지요. 하,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년과 희희낙낙하고 계시겠지. 내가 낳은 아들들은 이제 아비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구나. 공빈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약사발을 밀어냈습니다.
이까짓 약이 무슨 소용이냐. 내 마음의 병은 오직 그년의 목을 따야만 고쳐질 것을. 하지만 공빈의 육체는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가져오라 일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 추한 노파가 정녕 나란 말이냐? 그녀는 거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살난 거울 파편마다 조각난 그녀의 얼굴이 비쳤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난 인생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공비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파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빈 내 2년 죽어서도 너를 따라가 괴롭힐 것이다. 그때 어린 광해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마마마 소자 왔사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공비는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광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광해야 내 아들아. 너는 꼭꼭 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저 요망한 인빈의 자식들을 밟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어미의 마지막 원을 푸는 길이다. 공빈의 눈에서 핏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광해군은 차마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공빈의 생명력은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인빈의 웃음소리, 선조의 차가운 목격, 그리고 자신이 저주했던 인형들의 울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쫓으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전하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한 번만 예전처럼 저를 안아주시옵소서.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가 내뱉은 것은 증오가 아니라 끝내 돌려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꽃잎은 그렇게 시들고 썩어 궁궐의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조선을 뒤흔들었던 절세가인의 마지막은 이토록 비참하고도 허망한 쇠락이었습니다. 공빈 김씨가 한많은 생을 마감하고 궁궐의 주인 없는 자리에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인빈 김씨는 비로소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섰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녀의 앞에는 세자 책봉이라는 거대한 절벽이 버티고 있었지요. 선조의 마음은 이미 인빈의 품속에 녹아 있었으나 조정의 신료들은 죽은 공빈의 아들 광해군을 세자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빈에게 그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지요. 광해가 왕이 되는 날 인빈과 그녀의 아들 신성군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 인빈은 선조의 침소에서 여느 때보다 더 지독하고 농밀한 유혹의 그물을 던졌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는 숯불이 붉게 타올랐고 인빈은 얇은 비단 속꽃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하얀 살결을 선조의 거친 손길에 내맡겼습니다. 선조의 숨소리가 가팔라질수록 인빈의 머릿속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왕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마치 뱀이 먹잇감을 감싸듯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소녀, 오늘 밤 유독 가슴이 시려 잠을 이룰 수 없사옵니다. 광해군이 장성하여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칼날 같아 제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우리 어린 신성이가 가여워 눈물이 앞을 가리옵니다. 인빈은 선조의 땀 냄새 섞인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눈물 섞인 교태를 부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교가 아니라 광해라는 거목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한 독 묻은 화살이었지요. 전하, 정철이라는 자가 광해군을 세자로 세우려 한다 들었사옵니다. 이는 전하의 만수무강을 저주하고 전하가 아직 건재하심에도 다음 왕을 논하는 대역죄가 아니옵니까? 선조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예민하고 의심 많은 왕에게 왕권에 대한 도전은 가장 발작적인 버튼이었지요. 인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왕의 아랫도리를 더욱 강하게 조이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밤 인빈의 침소에서는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잔혹한 정략의 합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빈은 자신의 몸을 불살라 왕의 분노를 끌어냈고 결국 건저의 사건이라는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광해를 지지하던 수많은 신료가 국문장에 끌려가 피를 토했고
광해군은 졸지에 아버지를 몰아내려 한 역도의 우두머리로 몰려 숨죽여야 했습니다. 인비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조정의 소식을 들으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붉은 입술을 매만졌습니다. 광해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산다. 이것이 이 궁궐의 법도인 것을 어찌하겠느냐. 인빈의 손끝은 여전히 선조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어미의 본능.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추악한 욕망이었습니다. 인비는 왕의 침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농밀한 향취 속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아들의 안위를 샀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면에 비친 인빈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몸집을 불리고 있었으며 궁궐의 밤은 그렇게 여인의 치마폭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그 뜨거웠던 욕망의 계절도 어느덧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승하했고 인빈이 그토록 경계했던 광해군이 결국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난인지 인빈의 아들 신성군은 전쟁 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인빈은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왕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궐을 호령하던 그 농염한 자태는 간데없고 이제는 주름진 손으로 염주를 굴리는 노파의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인비는 홀로 남은 처소에서 공빈 김씨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했던 그 여인. 이제 와 생각하니 공빈과 자신은 적이 아니라 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에 갇힌 가련한 죄수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빈 당신도 나처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겠지. 그 사내의 숨결이 내 살갗에 닿을 때 그것이 사랑인지 권력인지 헷갈려하며 눈물을 훔쳤겠지. 인비는 허공에 손을 뻗어보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옷도 코끝을 찌르던 진한 분내도 세월의 무게 앞에선 더없는 먼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묘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빈의 아들은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녀의 손자인 인조가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르면서 인빈의 핏줄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승자가 된 셈이지요. 그러나 그 승리가 인빈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녀가 밤마다 치러냈던 그 처절한 몸부림, 상대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살을 내어주던 그 농밀한 밤들의 대가는 결국 외로움과 허무함이었습니다. 궁궐의 돌계단마다 배어있는 여인들의 피눈물과 그들이 내뱉었던 뜨거운 신음소리는 이제 전설이 되어 바람에 흩날립니다. 인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조와 함께 거닐던 후원을 찾았습니다. 달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요하게 흐르는데 그 달빛을 받으며 사랑을 속삭이던 이들은 이제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했더냐. 그 밤들이 이토록 시리고 아픈 것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인빈의 눈에서 떨어진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마른 대지를 적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권력의 민낯이고 사랑의 끝입니다. 공빈과 인빈 두 여인이 불태웠던 그 뜨거운 밤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그들의 가슴 속엔 단 한 조각의 평온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지붕 아래서 벌어진 이 잔혹한 암투극은 결국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더섭고 시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는 뜨지만 여인들이 흘린 그 농밀한 이야기는 오늘 밤에도 누군가의 귓가를 맴돌며 역사의 뒤안길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공빈과 인빈 두 여인의 목숨을 건 암투극 어떻게 보셨습니까?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리고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되어야만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가슴 저미게 다가오지 않으시는지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지만 그 승리 뒤에 숨겨진 여인들의 피눈물과 농밀한 신음소리까지는 다 적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곁에 계신 반려자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십시오. 구중궁궐의 화려한 총애보다 평범한 우리네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느껴지실 겁니다.
권력도 사랑도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인생사.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쫓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꾼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왕의 총애보다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저는 조만간 더욱 농염하고 더욱 서슬퍼런 조선의 비사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소에는 부디 평온하고 따뜻한 꿈만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